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는 일요일 영혼의 노숙자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 공개방송에 다녀왔고요. 오늘은 월요일 미쳤죠. 화요일 업로드인데 이제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일 때도 월요일에 녹음하면 빠듯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출근을 하면서도 월요일 녹음이라니 정말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 걸까. 편집도 느리면서. 그래도 일단 5분, 10분을 내더라도 펑크는 없다라는 조각님들과의 약속, 그리고 저 스스로와의 약속 지키기 위해서 녹음하러 앉아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이번 주에는 상담이랑 병원 갔던 거를 정리해서 다음 주에 방송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9월 7일 일요일에 영혼의 노숙자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 공개 방송이 있다는 걸 깜빡했지 뭡니까? 영노자 공방을 다녀오면 영노자 후기를 빨리 녹음해야 까먹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영노자 공방을 빨리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영노자의 공방 방송이 올라오기 전에 제 방송이 먼저 올라갈 것이므로 스포가 싫다, 하나도 듣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영노자의 방송이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거를 들어주시면 하나도 스포가 안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방 끝나고 이제 우리끼리 뒤풀이하고 집에 오는 동안 정말 재빨리 메모장을 켜고 정말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메모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방 내용은 제가 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공개 방송에 온 사람들끼리만 공유할 만한 비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래서 공방은 무조건 와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다 기억나지도 않아요. 예, 늘 항상 언제나 그랬듯이 저의 후기 방송은 제 위주로 최대한 그냥 어떤 느낌적인 느낌만 훑어가는 방향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영노자 방송이 업로드가 안 됐는데 그 방송에서 뭐가 편집됐고 뭐가 편집이 안 됐는지 모르겠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더 조심해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8월 말쯤이었나? 팟캐스트 영혼의 노숙자에서 가장 히트한 컨텐츠인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을 가지고 공개 방송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원래 김박보람 감독님이 나오시려고 했는데 일정상 못 오시게 됐고 송지현 작가님이랑 박상영 작가님이 함께 하시게 됐다라고 공지가 떴는데 다들 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두 분 다 너무 재미있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것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공방 신청 날짜랑 시간이랑 확인을 하고 통장에 잔고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입금과 폼 작성을 저는 영영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늦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바로 트위터에다가 폼 작성한 걸 캡처해가지고 올리고 자유석이라 의미 없지만 1등으로 입금하고 싶었다 따위의 글을 싸지르고 말았습니다. 정말 의미 없죠? 그리고 이제 9월 7일 인하부 공방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빤소공 언니가 점심 먹자고 해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고 그리고 제가 해방촌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식당도 급하게 알아봤어요. 비욘세 한줌단 찬스로 재빠르게 또 식당을 정해가지고 순살 로제찜닭이랑 김치찜을 맛있게 먹었고 스토리지 북앤필름 로터리점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스토리지를 찾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왜 그 비욘세님이랑 정원이랑 같이 예쁜 우리 새끼라고 너 나 우리 유튜브에서 영상 제작한 거 되게 재밌게 봤다 한번들 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혼세님이랑 정원이가 탔던 엘리베이터가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나 너무 흥분해가지고 엘베 앞에 서가지고 이제 혼세님이 1인 2역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혼세님 대사를 흉내를 내면서 이런 애들 계단으로 올라가셔야지 이렇게 바짝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1인 2역을 내가 또 혼자 해봤어요. 근데 이제 스토리지는 그 엘베를 타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래쪽에 있었어요. 스토리지 북앤필름 로터리점에 저희가 그냥 간 건 아니었고 언니가 좋아하는 탐조인 작가분께서 전시를 하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전시 구경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책방도 한번 둘러보고 전시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언니는 굿즈 같은 거를 하나 샀는데 저는 이제 딱히 살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인프로그레스 책방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간 김에 인프로그레스를 한번 들러볼까 했는데
썬데이 니트 클럽이 진행 중이신 것 같아가지고 괜히 이제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밖에만 보고 그냥 왔습니다. 예전에 친언니랑 밥 먹고 나서 제가 언니 나 해방촌에 아무 이유 없이 한번 가고 싶어 이래가지고 친언니랑 같이 해방촌을 한번 산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참 언덕이 많구나, 정말 무릎이 너덜너덜해지는구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왠지 산책 다니는 강아지들을 보면서 아, 우리 정원이도 이 루트로 산책을 다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왠지 좀 덜 힘든 것 같았어요. 뻥입니다. 힘들었어요. 날도 생각보다 너무 덥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언니가 음료를 사러 가자 했는데 제가 얼음물을 챙겨간 게 있어가지고 같이 노나 마시고 이제 인하부 공방 현장인 아트홀 봄으로 갔습니다. 이제 대방역에 내려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아는 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마주쳐가지고 어디 가시냐 했더니 교육 있으셔가지고 여성플라자에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여성플라자 안에 있는 아트홀 봄에 가는 거긴 했는데 각자 일정이 다르다 보니까 인사만 가볍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여성폭력감시위원회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홀 봄에 들어가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혼자 갈 거였으면 되게 일찍 갔을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아이돌 덕질하면서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가면 무조건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송은이, 김숙 언니들 보러 다닐 때도 가능하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빨리빨리 가가지고 일단 줄부터 서고 본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도착해가지고 바로 티켓을 받으니까 29번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아이돌 방청에서는 커트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인하부 공방 무려 275석이나 마련이 되어 있었다. 비록 1등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29번으로 들어갔던 게 오히려 뭐 좋았다는 생각도 했어요. 물론 맨 앞자리에 앉으면 정말 제일 좋았겠지만 저희가 이제 표를 받으러 갔을 때 이미 셀럽맨님께서 저희를 알아보시고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아, 이 정도면 나는 마음이 너무 좋다, 만족스럽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결국 오히려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저희가 4번째 줄에 앉았는데 계단식 좌석이어서 생각보다 앞사람이 시야를 가리지 않더라고요. 되게 괜찮은 자리였어. 그래서 여튼 표를 받을 때에도 아는 얼굴들이 계셔가지고 친근했고 저랑 언니랑 지난번 맨님 생일 책방에서 독일 언니들 티셔츠에 사인 받은 거를 입고 갔는데 아, 그걸 또 이제 티켓 교환하면서 오만대 또 자랑을 했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표를 받을 때 제가 무심코 앞을 탁 쳐다봤는데 눈물 닦으면 에피소드 티셔츠를 입은 비욘세님이 너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원래 저라면 너무 반가워서 혼세님 하고 이제 불러서라도 인사를 드렸을 텐데 혼세님은 일하실 때 굉장히 좀 뭐랄까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함부로 혼세님의 일의 흐름을 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쳐가는 혼세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나중에라도 인사를 했으면 되게 좋았겠지만 못 보고 왔고요. 뭐 비욘세 공방에서 또 보면 되니까요. 예. 혼세님 공방 또 언제 하시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혼세님이 최근에 이제 스트레스로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 조금 안쓰러웠어요. 혼세님 힘내세요. 한 줌단 있잖아요. 근데 그 혼세님이 최근에 방송에서 머리가 많이 길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혼세님 긴 머리도 직접 보고 그래도 어쨌든 참 좋은 날이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표를 다 받고 한쪽으로 비켜서가지고 언니랑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었나? 그랬는데 또 저희의 눈앞에 다미안 님이 계시는 거예요. 스페인 책방 라디오를 에바님과 함께 진행을 하시고 또 음향 감독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번에도 영노자 음향 담당을 해주러 오셨고 다미안 님하고는 인사를 했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천국의 계단을 올라 하느님석에서 일한다라는 인스타 글을 남겨주신 걸 봐가지고 또 재빨리 하트를 눌러드렸습니다. 인스타 보니까 에바님도 다미안님이랑 같이 오셨던 것 같은데 에바님을 뵙지를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 그리고 짐송님도 스쳐가듯이 뵀는데 짐송님도 뭔가 인사를 나누기에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진짜 스치듯이 눈은 마주쳤어. 그래서 눈만 마주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공방 시작 전까지 뭐 화장실이랑 로비랑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는 사람을 매우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이 좁은 판 다 거기서 거기죠 뭐. 보니까 이랑님도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방 전전날 금요일부터 정열이 시작됐었는데 토요일에 생각보다 양이 되게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빨리 끝나려나 보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형 패드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실에 갔더니 한 두세 시간 만에 난리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방에 있던 오버나이트를 꺼내서 또 재빨리 갈아주었고, 그리고 이제 공방 끝나고 일행들이랑 저녁 먹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오버나이트를 했는데 왜 또 쬐끔밖에 안 했어. 왜 이러는 거야 진짜. 30년을 해도 참 알 수가 없네. 그래도 어쨌든 일행들이랑 이제 4명 쭈루룩이 앉아가지고 공방 시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행 중에 한 분 머리 위로 계속 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스태프님 붙잡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 공연장 문제인데 그날 하루 대관하는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결국 물 떨어지는 자리에 계시던 일행분은 일행분 한 분 더 같이 해가지고 앞자리로 옮기셨어요. 거기가 스태프 자리였는데 그 스태프님들 자리를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일행분들이 가신 그 바로 옆자리에 혼세님 계셔가지고 나 너무 부러웠어. 제가 원래 이렇게 막 부럽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정말 부러웠고요. 어쨌든 그렇게 4명이었던 일행이 둘둘 찢어져가지고 공방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관객들이 대기를 하는 도중에 자꾸 출연자분들이 무대 위에 호다닥 나왔다가 호다닥 사라지셔가지고 너무 웃긴 그런 장면을 연출하셔가지고 또 이제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배려해가지고 원래 예정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방 내용을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떤 느낌이었다. 큰 카테고리 정도만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조금의 스포도 싫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영노자에 올라온 방송을 먼저 들으시고 제 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스포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거 들으셔도 돼요, 사실. 일단은 이제 시작하면 나오는 게 있죠. 소쿠리주님이 만들어주신 맷 영혼의 노숙자, 요 시그널 음악이 나옴과 동시에 셀럽맨님, 송지연 작가님, 박상영 작가님이 나오셨는데 맨님이 너무 귀여우신 거야. 진짜. 맨님 말씀으로는 망돌 팬사인의 느낌으로 토끼모자를 한번 써봤다 라고 하셨는데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이제 공방 신청 15분 만에 매진된 얘기도 하셨고, 여전히 하트에 집착하고 계신 박상영 작가님 얘기, 그리고 마왕 에피소드가 그렇게 히트를 쳤는데 하트가 그리 많지 않았다 라고 했던 송지연 작가님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처음부터 굉장히 웃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가볍게 입을 풀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연 소개를 시작을 하는데 뭐 종교 문제, 돈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 하면은 이렇게 돈을 뜯기는 뭐 그런 것들, 뭐 집에 가전제품 바꿔주는 이야기, 뭐 성격 급한 아버지 이야기, 이제 그런 사연들에 맞춰가지고 중간중간 세 분의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이거야말로 찐 비공개 이야기들이었다. 막 전보로 가셨던 얘기 해주시고 요 정도 큰 카테고리는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송지연 작가님의 신간 오늘은 좀 돌아가 볼까 얘기도 중간중간 해주셨고, 그리고 송지연 작가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동명이인 얘기 해주신 게 너무 웃겼고, 그리고 또 송지연 작가님이 밴드 하시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웃겼어요. 박상영 작가님도 이나부 창시자답게 정말 쉴 새 없는 에피소드로 우리를 웃겨주셨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엄마랑 1분만 통화하면 또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온다. 그리고 돈으로 잡돌이 당하는 작가님들, 그리고 공방까지 먼 길 오셨다고 특전으로 이렇게 비방용 얘기를 되게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 외적 매력에 집착하는 어머니 사연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대요. 근데 그 사진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관객들이 막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떡하지,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이제 막 허락을 받아야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어떤 분이 그거 제가 보낸 거예요. 공개해도 돼요. 라고 해주셔가지고 모두들 굉장히 놀라움에 환호를 내질렀다. 그래서 뭐 썸네일로 보여주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그렇게 하실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보여주시겠죠? 아, 근데 정말 이나부 사연을 듣다 보면 늘 그렇지만 그냥 웃고 지나갈 수만은 없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약간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 경찰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참 그런 에피소드들이 중간중간 있어가지고 근데 또 웃긴 거는 그 무대 위에 세 분은 그 에피소드를 듣고 웃으시는데 저희 관객석은 다들 막 이렇게 걱정의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나마도 고르고 고른 사연들이라고 해서 차마 읽어주지 못한 사연들은 얼마나 심할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공방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아, 제일 웃겼던 거. 중간에 포스터가 한 장씩 뚝뚝 떨어졌는데, 이제 공방 시작할 때 테이블에 포스터를 총 8장을 이렇게 앞에 붙여놨었어요. 근데 끝날 때는 4장밖에 남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포스터가 한 장이 떨어졌을 때에는 비욘세님이 맨님한테 포스터가 떨어졌다라고 이제 알려드렸는데, 그 후로 계속 한 장 한 장씩 떨어질 때마다 관객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 사실 소리는 있었죠. 무대 위에 계시는 세 분만 모르는 아우성을 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 타임이 있었는데, 아, 그럼 그렇지. 저는 이런 공짜 선물은 당첨된 적이 거의 없다. 특히 공방 이런 데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 지난번 독일 언니들 공방 때는 드라마 퀸님 흉내를 내서 가까스로 티셔츠를 하나 받긴 했는데 어쨌든 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박상영 작가님이 본인의 책을 이제 한 권씩 가져와가지고 나눠주시는데 사실 제가 박상영 작가님의 1차원이 되고 싶어는 스페인 책방에 혼세님이 책방지기 하셨을 때 샀는데 대도시의 사랑법은 안 사가지고 이제 맨님이 대도시의 사랑법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손을 번쩍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거야. 박상영 작가님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셨는데 어쨌든 인원이 많으니까 가위바위보로 해서 마지막 최후의 1인한테 주겠다 했는데 저는 가위바위보에서 장렬히 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멀리서 온 사람 또 손들어라 했는데 해외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제주에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선물을 받으셔서 끝나고 이제 막 인사하면서 웃었어요. 진짜 선물이 엄청 많았는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나도 못 받았고요. 마지막에 영노자 수건이 진짜 받고 싶었는데 아, 나중에 혹시나 판매를 따로 하시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맨님 듣고 계시죠? 설마 그 나눠주셨던 게 마지막은 아니죠? 안 돼, 안 돼. 근데 제가 요즘에 월급이 너무 적고 그 공방 신청할 때 여윳돈이 없었어가지고 굿즈 신청을 못했었는데 판매를 추후에 하실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시면 마우스패드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맨님이 이제 선물 당첨되신 분들한테 전달한다고 선물을 들고 무대 앞쪽으로 살짝 나오셨다가 포스터가 우수수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또 언급을 하셔가지고 다 같이 빵 터졌고요. 그렇게 이제 공방은 마무리가 됐고 이제 대충 정리가 됐는지 맨님이 밖에 나오셔가지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사인도 해주시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저녁 먹으러 어디 갈지 찾고 있었는데 이제 맨님이 나오셨길래 순서를 조금 기다렸다가 다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고요. 그날 일행이 저랑 빤소공 언니랑 연두님이랑 점둘님이랑 이렇게 넷이 이제 맨님이랑 거의 단체 사진 수준으로 사진을 찍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돌아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맨님이 계속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냥 그날의 모든 것이 다 감사했어. 근데 우리 아직 저녁 먹으러 어디 갈지 못 정했다. 그 대방역 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 플라자 근처의 식당들이 일요일에 문을 잘 안 열어요. 거의 찾아보면 일요일 영업 안 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른 동네로 넘어가야 되나 어쩌나 하다가
그냥 근처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에 가도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마침 하이볼 3 더하기 1 행사 중이길래 딱 좋잖아, 4잔. 그렇게 이제 각자 하이볼 시키고, 그리고 뭔가 볶음국수? 야키소바? 같은 걸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감자튀김? 치즈볼? 요런 것들이 섞여있는 튀김류를 또 시켰어요. 저는 메뉴를 잘 못 고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서 척척 주문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우리들만의 뒤풀이가 시작되었다. 왜 공방 시작 전에 우리 일행 자리에 물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비욘세님이 그걸 확인하러 한번 저희 쪽으로 가까이 오셨었거든요. 와, 근데 진짜 일하는 비욘세 존멋. 아, 내가 진짜 존나 이런 말 안 쓰는데 와, 진짜 존나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4명끼리 앉아가지고 헌세님 진짜 너무 멋있지 않냐고. 그리고 맨님 너무 귀엽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또 한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4명이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때문에 만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도 사실 빤소공 언니랑 큰일녀 공방 뒤풀이 때 친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 빼고 나머지 3분은 같은 독서 모임을 하고 계셔가지고 사적인 얘기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진짜 갑자기 낑겨서 간 거라 서로 뭐 좀 궁금한 게 많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우리가 팟캐스트 공방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팟캐스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팟캐스트를 어떻게 듣기 시작했는지, 뭐뭐 듣고 있는지, 그리고 팟캐스트 방송별로 느낌이 뭐 어떻게 다른지, 뭐 그런 얘기 또 한참 했고, 근데 저도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점돌님께 제 팟캐스트를 알려드렸는데 저한테 닉네임이랑 실명이랑 같이 쓰세요? 라고 묻길래 에? 하고 이제 놀라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원래 히미스타라고만 뜨거든요. 근데 그 옆에 내 실명이 적혀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가 이나부 공방 가기 전에 아침에 집에서 팟빵 방송 정보 관리 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추가 정보 등록 카테고리에 제작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라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히미스타라고만 입력을 해놨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 제작자라고 하면 히미스타이기도 하지만 내 본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내 실명을 한번 적어봤어. 근데 그게 화면에 뜬 거예요. 근데 앞만 봐도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삭제했어요. 실명 지우고 그냥 히미스타로만 다시 돌려놨는데 혹시 제가 지우기 전에 같이 써있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어차피 초반부터 이름 까고 시작한 방송이라서 이름 자체에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히미스타 옆에 반점 찍혀있고 그 뒤에 내 이름이 적혀있으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 썩 아름다운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날 공방 끝나고 뒤풀이 이런 거 한다 그래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바로 올 생각이었거든요. 빨리 집에 가서 녹음을 하지 않으면 진짜 편집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제가 요즘에 되게 빨리 자요. 물론 월요일에 퇴근하고 편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편집을 2번 하잖아요. 가편집이랑 최종 편집 2번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월요일까지 편집이 넘어가게 될 거면 월요일에는 최종 편집만 하자. 요런 느낌으로 어쨌든 꾸역꾸역 해왔거든요. 근데 이나부 공방이 너무 재미있어서 뒤풀이를 해야겠는 거야. 그냥 말이 너무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저녁 먹는데 동참을 해버렸고 그리고 제가 요새 일하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혼자 일을 하는 거고 딱히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 이제 좋은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입이 터진 거야. 역시나 결국 제 수다 지분이 꽤나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연두님이 현재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어서 그런 거 제작에 관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새로 만나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점돌님한테 제 방송에 나오실래요? 근데 일단 당장 나와주실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를 봐서 한 번 더 게스트를 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뒤풀이를 되게 오래 하진 않았어요. 하이볼 한 잔씩 천천히 마신 정도?
그렇게 이제 뒤풀이 자리를 정리를 하고 이제 버스 탈 사람 둘, 지하철 탈 사람 둘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귀가를 했고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녹음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8시, 9시만 되면 잠자리에 눕는데 집에 와서 씻고 가방 정리만 좀 했더니 9시가 넘었더라고요. 다음날 월요일인데 출근해야지. 그렇게 녹음을 못하고 쓰러져 잤고요. 이렇게 월요일에 녹음과 편집을 함께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제 시간에 못 맞추면 안내 방송이라도 내보낼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느니 빨리빨리 녹음하고 평소보다 편집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냥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의 녹음을 마무리해 봅니다. 5분, 10분보다는 길게 나오겠죠? 정말 항시 그렇지만 후기라고 해서 기대하고 들어오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늘 제 밥 먹는 얘기만 해가지고 죄송하고요. 그래도 나는 어쨌든 즐거웠다. 맷 영혼의 노숙자.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